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총각입니다. 저에게는 형이 한 명 있습니다. 저랑 2살밖에 차이가 안 나서 어렸을 때는 정말 치고받고 많이도 싸웠죠. 그래서 그런지 정말 각별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어도 형만큼은 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희가 잠깐 사이가 틀어질 뻔한 적이 있었죠. 바로 저희 형수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형수는 저희 대학교 동기였습니다. 형수와 저는 남녀 관계를 떠나 정말 친하게 지낸 친구 사이였습니다. 밤새 술 먹고 형수의 자취방에서 단둘이 잠을 잔 적도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다면 아마 친구 사이가 유지되지 않았을 테니까요. 저와 형수는 누구보다 깔끔한 관계였습니다. 주변에서 형수와 저의 사이를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우리는 누구보다 떳떳했습니다. 그런데 형수가 저희 형을 만나면서 제가 먼저 흔들렸죠. 저는 별 생각 없이 저의 가장 친한 대학 친구인 형수와 저의 인생에서 가장 친한 형을 불러서 같이 술 한잔 했습니다. 그런데 2사람이 눈이 맞은 겁니다. 처음에는 둘이 잘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친한 사람 둘이 사귀게 되니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질투심 같기도 하고 좀 종잡을 수 없는 기분이었죠. 하루는 제가 술을 먹고 형수에게 평소하듯이 좀 심하게 놀렸습니다. 원래 우리는 친하니까 그런 장난은 일반적인 것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형이 엄청 화를 내는 것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형은 자신의 여자친구이니 제가 이제 친구로 형수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친구이고 지금과 똑같이 친구처럼 지낼 거라고 했죠. 우리는 술 기운도 있었고 고집도 있어서 이 일로 멱살까지 잡으며 싸웠습니다. 다행히 술에 많이 취하지 않은 형수가 저희를 말려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주먹 다짐까지 갈 뻔했죠. 저는 제가 사춘기 시절처럼 매사에 삐뚤어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사실 형수를 여자로 좋아했었는데 몰랐던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형수와 친할 때도 다른 여자들을 계속 만나고 여자친구를 몇 번 사귀어 봐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냥 제가 가장 친한 사람들이 사귀고 그 사람들이 저를 떠난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형과 형수의 사이는 점점 깊어졌고 이제 우리 집도 형수의 존재를 다 알게 되었죠. 대학을 졸업하고 2사람은 2년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2사람의 사이를 인정하게 되었고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줬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랑하는 조카가 태어났죠. 저도 조카가 너무 귀여워서 매주 주말이면 조카를 보러 형네 집에 들렀던 것 같습니다. 그때 형이 다니는 회사에서 서울에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가 생겨서 형이 그 프로젝트 담당자로 참여하게 되었죠. 그래서 형과 형수는 주말 부부를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독박 육아를 해야 되는 형수가 걱정이 됐는지 형은 저에게 시간 날 때마다 형수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인데 프리랜서로 일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자유로운 편이라서 형이 하라는 대로 했죠. 점심시간쯤에 형네 집에 가서 같이 점심도 먹어주고 조카가 잠들면 제가 자리를 지키고 있고 형수는 잠시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했습니다. 어느 날 형수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진짜 고마워. 도련님 아니었으면 나 정말 우울증 걸렸을 거야. 그런데 매번 와줘서 말동무 해주고 잠깐이지만 우리 아기도 봐주고 남편 없어서 힘들었는데 도련님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 나도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할 필요 없어. 저는 오랜 친구가 이렇게 고마워하니 조금 어색했죠. 그리고 그만큼 육아가 힘든 거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형도 저에게 매우 고마워했습니다. 그 후에도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형수를 찾아가 이것저것 챙겨주고는 했습니다. 형이 회사 프로젝트가 끝나고 대구로 돌아와서도 저는 간간히 형수와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수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오빠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좀 이상하다니.
물론 아이 때문에 부부 관계를 안 가진 지 오래되기도 했지만 그냥 밤에 같이 잘 때도 좀 어색한 기분이 들어. 나랑 오빠 사이에 벽이 하나 있는 느낌이야. 그리고 오랫동안 서울에 있다가 왔잖아. 거기서 어떤 일이 있지 않았을까 그냥 그런 기분이 들어서. 형수는 형이 바람이 난 것인지 아닌지 불안해했습니다. 저는 형수를 안심시키면서 말했습니다. 야, 걱정하지 마. 형이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잖아. 형이 바람 같은 거 필 사람이야. 형 성격 알잖아. 그러자 형수는 자신 없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거울 보면 내가 나 같지 않아. 아이 낳고 피부는 푸석하고 육아하느라 관리도 못해서 살은 10kg나 쪘어. 그런데 오빠는 밖에서 젊고 예쁘게 화장한 애들이랑 같이 일하고 있단 말이야.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불안해. 했죠. 형수는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사라졌고 여자로서의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형의 일하는 회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형에게 전화를 했죠. 그런데 형은 지금 직장 동료랑 근처에서 저녁을 먹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에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하면서 저녁으로 뭘 먹는지 물어봤습니다. 형은 횟집에 있다고 했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왠지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 회사 주변에 횟집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군데 정도를 뒤져서 형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형은 어떤 여성과 단 둘이 회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20대 중후반의 어리고 예쁜 여자였습니다. 저는 형에게 실망감을 느꼈고 형수가 불쌍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정말 회사 동료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죠. 어떤 것도 확인하기 전까지 형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자 형이 그 여자와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형을 따라갔죠. 형은 그 여자를 택시에 태우고 자신도 택시를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저는 형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리고 형에게 말했습니다. 나 지금 형 회사 앞이야. 나랑 잠깐 이야기 좀 하자. 형은 알겠다고 했고 우리는 치킨집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형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아까 형이 어떤 여자랑 같이 있는 거 봤어. 그 여자 누구야? 형이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뭐 그냥 회사 동료야. 회사 동료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린 것 같던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이야. 그리고 회사 같이 다니면 다 동료지. 뭘 그렇게 따지냐. 저는 타는 속을 맥주로 달래면서 형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거 물어보는지 알잖아. 그 여자랑 무슨 사이야? 아무 사이 아니야. 정말이야. 진짜야? 근데 왜 내 눈에는 두 사람 사이가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거지? 내가 너무 오버한 건가? 그러자 형은 맥주를 벌컥벌컥 마시더니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믿어줘.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형, 솔직하게 다 말하면 난 그대로 다 믿을 거야.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줘. 형은 저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형이 프로젝트 때문에 지방에 갔을 때 형이 팀장으로 있는 팀으로 그 직원이 새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 아무도 없는 곳에서 팀원들끼리만 지내니 같은 팀원들끼리 자연스럽게 친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직원이 신입사원이다 보니까 형은 팀장으로서 이것저것 많이 챙겨줬다고 합니다. 프로젝트가 거의 끝나갈 때 그 여직원이 형을 몰래 부르더니 형에게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형은 가정이 있다고 하면서 거절을 했지만 그 여자는 오피스 와이프도 상관없다면서 적극적으로 형에게 구애를 했다고 했죠. 형은 계속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여직원이 너무 막무가내로 달려들어서 자기도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여직원이 저녁 같이 먹자고 너무 졸라서 같이 밥만 먹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형의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형에게 말했죠. 형이 말하는 게 사실이라도 형이 단순히 그 여자랑 어떤 관계가 아니라고 해도 형이 그 여자랑 같이 밥을 먹고 그 여자의 그런 어리광 같은 고백을 받아주는 것도 형 잘못이야. 형수 지금 불안한 상태야.
그런데 형이 젊은 여자랑 밖에서 저녁을 먹었다는 거 알면 형수 기분이 어쩌겠어. 형도 회사 동료라서 못대하는 건 알겠는데 확실하게 끊어야 돼. 안 그러면 계속 그럴 거란 말이야. 그 사람도 형에 대한 마음이 더 깊어지기 전에 형이 확실히 잘라버려야 돼. 저의 말을 듣고 형은 한숨을 푹 쉬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그런데 그게 말처럼 잘 안 되네. 형이 독해져야 돼. 어물쩡 그냥 넘어갔다가는 큰 코 깨져. 이런 건 확실하게 해야 돼. 형은 알겠다고 하면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어 확실하게 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팀에서도 사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형과 형수는 행복하게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제가 참여한 모바일 어플이 대박을 치면서 연봉도 오르고 정말 기뻤지만 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하루에 20시간은 일하는 것 같았죠. 제 회사는 형네 집과 가까워서 야근이 늦어지면 형네 집에서 자기도 했어요. 그래서 형네 집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밤을 새워서 일을 하고 아침 11시가 되어서 퇴근을 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갈 엄두도 못 내고 형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래도 형네 집이니 먼저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런데 아무도 대답이 없어서 저는 비밀번호를 눌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형이 서재로 쓰는 방으로 가서 쓰러져 잠이 들었죠. 한참을 자고 일어났는데 제 옷이 갈아입혀져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밖으로 나오자 형수와 조카가 함께 있었죠. 저는 형수에게 물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뭐가? 네가 내 옷 갈아입힌 거야? 왜? 옷에서 냄새가 너무 나서 내가 갈아입혔어. 야, 아무리 냄새 때문에 그래도 그렇지 외간 남자 옷을 함부로 벗기고 그래. 외간 남자는 무슨, 예전에 너 발가벗은 것도 봤는데. 너 그 이야기는 왜 해? 그냥 그렇다고. 신경 쓰지 말고 TV를 보든지 잠을 더 자든지 해. 나 밥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 대학생 시절에 친구들이랑 같이 바다에 간 적이 있었는데 탈의실이 꽉 차서 다른 곳에서 수영복으로 갈아입다가 형수한테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로 5년을 놀리더니 아직까지 까먹지 않고 있었네요. 좀 더 쉬고 있으니 형이 회사에서 왔고 우리는 같이 저녁을 먹었죠. 그러면서 형수는 예전에 제 알몸을 본 이야기를 형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은 웃으면서 좋아했죠. 그리고 형수는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그걸 봐서 쟤랑 안 사귄 거야. 그렇게 부부에게 실컷 놀림을 당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나왔습니다. 형이 따라서 나왔죠. 그리고 저에게 물었죠. 너는 결혼 안 하냐? 나도 하고 싶어. 근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어. 아니, 그냥 여자가 없어. 형은 잠시 주저하다가 말했습니다. 네 형수 같은 여자는 어때? 형수 성격 괜찮지. 근데 갑자기 그건 왜 물어? 아니, 그냥. 저는 별 생각 없이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형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주에 첫째 조카가 유치원에서 장기자랑을 하는데 출장을 가게 돼서 참석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가서 형수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형의 부탁이니 알았다고 했죠. 그리고 조카 유치원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니 아이들의 엄마 아빠가 다 들어와서는 사진도 찍어주고 영상도 찍으면서 아이들과 함께 했었습니다. 제 조카만 형수와 단 둘이 있었는데 제가 가자 조카가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자기만 아빠가 안 와서 조금 시무룩해 있었나 봅니다. 그래도 제가 오니까 표정도 환하게 바뀌고 굉장히 즐거워했죠. 저는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어떤 모르는 사람이 오더니 저와 형수에게 말했습니다. 어머, 두 분 너무 잘 어울리네요. 우리 슬기도 두 분 닮아서 이렇게 이쁜가 봐요. 저랑 형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냥 감사하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유치원 행사가 다 끝나고 저는 형수와 조카와 함께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형네 집으로 갔습니다. 조카는 피곤한지 방에서 잠이 들었고 저는 형수와 커피를 마시면서 좀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형수가 말했습니다. 요새 오빠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게 또 무슨 말이야?
아니, 슬기 관련된 일이면 어떤 일이 있어도 슬기부터였단 말이야. 이런 행사 있었으면 이미 휴무내서 무조건 왔을 텐데 너를 보내다니 변했어. 출장이잖아. 회사 일이 갑자기 터질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만 나름 회사에서 힘도 있을 텐데 충분히 다른 사람 시킬 수도 있었는데 이상하다는 거지. 저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형수에게 별일 아닐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형이 저에게 가족들이 캠핑을 가는데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싫다고 했죠. 그러자 형이 조카가 저와 함께 가고 싶어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만나고 있던 여자가 있었는데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가족들에게 말은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소개해 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형에게 만나는 여자를 데리고 간다고 하자 형은 엄청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죠. 주말에 형이 미리 예약해 놓은 캠핑장으로 제가 만나고 있는 여성과 함께 갔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죠. 조카가 졸려하자 형수는 조카를 데리고 텐트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술이 한두 잔 들어가더니 형이 좀 취한 것 같아 보였죠. 그러면서 제가 만나는 여자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거 알아요? 제 와이프랑 내 동생이랑 몸도 본 사이예요. 그 말에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여자에게 해명을 하였습니다. 아니 그게 형수랑 나랑 대학 친구인데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갔다가 사고같이 생긴 일이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그러자 형은 저에게 말했죠. 야, 너도 형수 정도면 결혼할 만하다고 생각했잖아.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형이 형수 같은 사람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거기서 형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기 싫다고 하냐? 그렇지만 형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아니 분위기를 망치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막말을 했죠. 결국 저는 형을 텐트로 집어넣고 그 여자는 그날 완전 끝나버렸습니다. 저는 형에게 엄청 화를 냈죠. 그러자 형은 기억이 안 난다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형에게 연락이 왔죠. 이번 주말에 자기가 바빠서 회사로 출근해야 하는데 조카랑 동물원에 가기로 약속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대신 가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싫다고 하자 형은 계속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승낙을 하고 주말에 형수와 조카와 함께 동물원을 갔다 왔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그래도 조카 재롱도 보고 오랜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니까 재미는 있었죠. 조카와 형수를 집에 바래다 주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형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형 옆에는 어떤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몇 년 전에 형에게 고백을 했던 그 여자였습니다. 저는 얼른 몸을 숨기고 두 사람을 주시했습니다. 그 여자가 형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늦어버렸네요. 이러다가 들키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 회사에 일이 있다고 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놀라는 사이 두 사람은 헤어져서 형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형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형수는 일요일인데도 형이 또 출근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형의 회사로 갔습니다. 일요일이어서 그런지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형에게 전화를 걸었죠. 형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형이 바람 피운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다음날 저는 형을 만나러 형의 회사에 갔습니다. 형이 회사 앞에서 그 여자와 택시를 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택시를 잡고서 쫓아갔습니다. 택시는 병원으로 들어갔고 병원 안에서 저는 형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핀다는 사람들이 함께 병원으로 왔다면 목적지는 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산부인과로 달려갔습니다. 산부인과에 도착해서 형과 그 여자를 찾았지만 둘 다 그곳에 없었습니다. 저는 병원 안을 뒤졌지만 결국 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형의 회사로 갔지만 형과 그 여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그때 형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주말에 함께 여행을 가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싫다고 했지만 형은 계속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기회에 형에게 물어보기로 생각하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주말이 되었고 저는 형의 집에 왔죠.
그런데 조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수가 조카는 친정에 맡겼다면서 오늘 셋이 재밌게 놀자고 하더라고요. 산이 보이는 펜션에 자리를 잡고 낮부터 저희 셋은 술을 마시기를 시작했습니다. 공기 좋은 곳에서 옛날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시다 보니까 기분도 좀 풀어지고 술이 점점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형수도 같이 술을 마시고 있어서 형의 그 여자에 대해서 물어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형수가 취했는지 먼저 휘청거리면서 펜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에게 넌지시 그 여자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형은 나중에 얘기해주겠다면서 일단 마시자고 하면서 계속 술을 따라줬죠. 형이 주는 술을 계속 받아먹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에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자고 나서 눈을 떠보니 저는 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어떤 여자가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바로 제 앞에 누워있는 여자는 저의 형수였습니다. 그리고 형수는 치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얼른 이불을 형수에게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방문이 잠겨서 열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형수는 깊은 잠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 방에서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핸드폰을 찾아봤지만 핸드폰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형수가 깨기라도 한다면 파렴치한 놈이 될 거라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잠긴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문을 부수기로 결심했습니다. 형수가 깰 수도 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서 문을 발로 찼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발길질을 하자 문이 헐거워지면서 문고리 부분이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행히 형수는 아직 잠들어 있었죠. 저는 밖으로 나가서 형을 찾았습니다. 형은 혼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흥분해서 형에게 말했습니다. 형, 이거 형이 꾸민 거지? 뭐 하는 짓이야? 그러자 형은 매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왜? 형수 별로야? 아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형 도대체 왜 이러는데? 지금도 그렇고 그때 그 여자랑 병원은 왜 갔어? 애 생긴 거야? 그러자 형은 한숨을 크게 쉬더니 저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했습니다. 형은 얼마 전에 암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대부암이라는 희귀암이라고 했죠. 치료를 받는 중 암세포 전이가 되어서 치료가 힘든 시점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아직 가족들에게 알릴 용기가 없어서 숨기고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남겨질 아내와 조카가 너무 걱정이 되는데 제가 아내하고도 친하고 조카도 저를 잘 따르니 제가 형수와 결혼을 하면 마음 놓고 떠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일을 꾸몄다고 했습니다. 형은 형수의 술에 수면제를 타서 잠에 빠지게 했고 저에게는 술을 많이 마시게 해서 한 방에 있게 하면 둘이 마음을 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직원은 회사에서 고통을 참고 있을 때 그 여자 직원이 눈치를 채고는 병원에 가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다고 했죠. 저는 형 얘기를 듣고서 엄청 울었습니다. 형은 저에게 형수와 조카를 부탁한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죠. 다음 날 형은 형수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우리는 돌아와서 형의 치료에 집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려서 형은 2개월 뒤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형은 떠나기 바로 전에도 저에게 형수와 결혼할 생각이 없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결혼은 안 해도 형수와 조카를 가장 먼저 챙기겠다고 형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형도 안심한 듯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